양장본 기준으로 365페이지인데 이분이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은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그게 100%래요. 그것을 주었더니 그것은 언제나 내게 돌아왔다라고 써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 거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이 기버라고 생각하세요? 테이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사실 테이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기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본인이. 매처. 네, 매처. 네. 아니면 매처나 기버라고 매처. 생각해요. 절대 테이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테이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테이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부자들의 방식은 결국 매처도 아니고 테이커도 아니고 기버가 돼야지 돈이 아니면 시간과 물질,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부자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진짜 모든 책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도 있고 데일 칸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봐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내 문제는 정말 사소한 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만 매몰돼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성장하게 되고 책에서 말한 것처럼 부자도 되고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부동산 샀다는 뿌듯함에 취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뿌듯함에 취해서 읽었는데 와, 지금 보니까 이게 부동산을 사고 맞아.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완전 다른 책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기브 앤 테이크라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랐는데. 저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이번에 발견했어요. 네. 내가 필요한 거를 생각해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딴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라는 거죠.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내 문제 해결하기 바쁘니까 이 책이 돈을 버는 법도 알려주지만 삶의 지혜도 많이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이 책 초반부에 나오는 건데,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나로서는 그걸 살 여유가 없다. 근데 다른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은 진술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도전이었다. 저도 예전에는 뭐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물건 그런 거 보면 내가 어떻게 저걸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아예 도전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도 사는데 나라고 왜 못해?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지?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돈 관련이 아니더라도 뭘 도전하거나 뭘 시도할 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렇게 방법을 찾는 사고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건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인드에 있는 게 그쵸. 아니라 결국에 삶의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사실 들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부정적인 마음, 튀어나오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아빠의 삶의 태도잖아요. 그런 걸 좀 바꾸려면 진짜 계속 독서하고 맞아요. 계속 이런 책에 항상 혼나고 해야지. 주기적으로 네, 보면서 맞아요. 주기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독을 하는 거죠. 솔로님이 엄청 많이 읽으셨죠, 이 책. 항상 새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색깔로 밑줄 치고 접고 하는데 여러 번 쳐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읽을 때마다 보이는 게 다르고 나의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랑 세 번째 읽었을 때랑 계속 보이는 게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사업체가 내 자산이라는 거 이번에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게 내 직업이고 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번으로 그 사업이 딱 나오는 걸 보고 그게 내 자산이었구나.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자산이라는 그쵸. 거를 느끼게 된 거죠. 맞아요. 매년 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는데 네, 부자 보고서. 부자 보고서.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사업이었고 그 다음이 부동산. 근로소득은 정말 미미하고 사업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이어도 결국에는 은퇴를 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첫 번째 나와 있는 항목인 만큼 직장인이지만 사업의 마인드를 항상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인도.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콘텐츠 사업이라던가 일단 근데 그것도 지금 주제를 정하는 건 전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뭐 지금은 뭐 어떤 콘텐츠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내가 발전을 시켜볼까? 이렇게 고민을 뭐 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약간 시간으로 일단은 부딪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맞아. 시간과 돈을 이제 바꾸면서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퇴근하고 정말 어릴 때는 뭐 음식점에서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리운전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뭘 했죠? 참 되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 점점 발전을 시켜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지 내 경험치가 쌓이고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장해서 콘텐츠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책 안 읽는 사람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 이 사람 절대 못 읽어요. 돈에 대한 공부보다 먼저 시작한 게 독서였었는데 그 독서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돈이 되게 필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책이 기본이 되어야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저는 독서를 저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 독서량은 아니었어요. 엄청 조금 읽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나라별로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일본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독서를 적게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그런 평균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니면 퇴근하고 자꾸 다른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필요한 거는 독서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책에는 해답이 엄청 많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아니지만 네. 해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은 뭐 본인 관련 분야에 막 최고 탑급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시간보다 솔직히 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더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건 흥미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또 이런 걸 읽고 얘기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사이클의 과정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고 느끼는 게 더 많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진짜 완전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